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스티브 크라스라는 교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읽기혁명이라는 책을 썼고, 물론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태여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Comprehensible input,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잘못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그리고 리스닝을 하면 아웃풋, 다시 말하면 말하기가 되는 것인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그럼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읽고 리스닝을 하지 않고 바로 학원에 가서 혼자 말하기 연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문장을 만드는 법, 다시 말하면 문장을 만들어서 패턴화 시켜서 그것을 암기해서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언어가 아니에요. 실패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크라센 교수가 말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인풋이 많으면 결국에 아웃풋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인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말하기 쓰기는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지인들 중에 이민간 분들 꽤 있거든요. 이민간 분들의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들은 한국어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comprehensible input,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은 매일 저녁마다 받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말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풋은 됐지만 아웃풋이 안 돼요. 억지로 집에서 억지로 국어만 사용하게 할 때만 아이들이 언어를 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말이라는 것은 인풋만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아웃풋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왜 집에서는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고 밖에서는, 다시 말하면 학교겠죠? 밖에 또래 집단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왜 이 아이는 국어를 까먹고 영어를 원어민이 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논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이 말했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100%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하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란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거나 또는 온라인 인강을 통해서 집에서 소리 지르며 차 안에서 영어를 배우면 가능한가요? 안 돼요. 영어 학원에서 혼자 차 안에서 크게 소리치며 배우는 영어는 doesn't work, 효과가 없다라고 크라센 교수가 말하고 있고요. 실제 그러해요. 언어는 그렇게 단순하게 수학처럼 학습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자, 이 이유에 대한 논문은 밑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과학적 근거 논문은 바로 이와 같은 논문 제목을 갖고 있고 연구원은 밑에 같아요. 제가 잉글리시 스피킹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논문은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 말은 뭐냐면 말하기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가 결론이에요. 선생님, 그렇다면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건가요? 인강으로도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이들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 됩니다. 과학적 근거 전혀 없어요. 상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집에는요 아빠나 엄마라는 상대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국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어를. 근데 밖에서는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또는 선생님이 있겠죠. 선생님이 있어요. 이들이 상대가 돼요. 이들은 영어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아이가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빠와 소통을 하는 것보다 친구와의 소통이 그들의 생존에는 굉장히 강박적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과 소통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겠죠. 그래서 더 영어가 이들에겐 절실할 수밖에 없고, 국어와 영어 중에 뭘 잘할 수밖에 없다? 영어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국어는 그만큼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국어 사용하는 사람이 둘 다 똑같이 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없어요. 하나만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효율성이에요. 우리 뇌가 그 많은 언어를 전부 다 똑같이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우리 뇌는 최적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가 더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게, 또래 친구들과의 그런 소통이 안 돼서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매장에 당하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인간 호모사피엔스에게는. 그러나 엄마 아빠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태여 한국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한국 부모들이 이민 갔을 때 아이들은 원어민이 되지만 부모는 원어민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이 논문은 바로 과학적 근거인 이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우리의 언어의 뇌는 작동하지,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언어의 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 연구원들이 찾아낸 그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결론은 학원에서 배울 수 없다예요.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튼 희망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을 묻는 수강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스피킹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스피킹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상대가 돼줄 수 없거든요. 제가 아는 인강은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상대는 누굴까요? 직접 만나야 돼요. 전화통화 아니에요. 직접 만나야 돼요. 서로 얼굴 보면서 그 사람의 분위기까지, 우리가 누군가 있을 때 그 뇌가 작동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스피킹은 다시 말할게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쉐도잉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피킹은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상대를 뵙고 그분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배워요. 네, 집에서 처박혀서 벽 보면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컴프레hensive 인풋은 맞어요. 다시 말하면 듣고 읽기는 혼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피킹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해요. 기초적인 것들을 혼자 할 수 있지만 스피킹만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거는 인강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될 첫 번째 근거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간 아이들 생각하세요. 이 아이들은 왜 원어민이 되는데 집에서 그렇게 국어를 다 이해하는데도 말하지 못하는가? 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논문에 나온 것은 그 대상, 소통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우리 언어뇌는 작동한다는 거예요. 왜 영어와 국어를 동시에 잘할 수 없는 것인가? 왜 한국 이민자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국어를 듣는데 이해를 하는데 왜 국어보다 친구가 사용하는 영어를 더 선호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뇌가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아이들은 원어민의 영어 되지만 국어를 까먹고 국어를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소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영어 스피킹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 외국인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더 훨씬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떠들어봐야 고통스러워요. 그건 효과는 미비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비합니다. 결론, 클라스생 교수는 틀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 인강의 그런 말하기는 틀렸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들을 대상을 만나야 된다. 그전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읽고 듣고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것들, 말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 그 정도만 배우면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